안녕하세요. 네, 선희 씨. 네네. 혹시 그 어미 독수리가 네.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그 모습 본 적 있나요? 무섭다, 엄하다라는 것까지만 아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 예,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등에 싣고 네. 이걸 그 높은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새끼는 떨어져 죽지 않으려고 날개를 얼마나 파다닥 거리는지 네. 그걸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아, 뭐 연습도 없고 예고도 없이 예. 그냥 가다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그야말로 새들의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네네. 모신 분이 바로 이와 같이 엄한 훈련을 받은 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 독수리 날개 치듯이라는 어떤 찬송 구절도 네. 생각이 나는데 그런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맞습니다. 예, 결실을 맺는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자, 오늘 바로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딸로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을 만나 뵈실 텐데요. 일단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북한 1호 공군 배우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일 선교사로 북한 복음화의 사명을 가진 배우 주순영 선교사.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며 자유의 땅을 밟기까지 순전한 믿음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 놀라운 회복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김일성 앞에서 공연한다 이러면 심장 막혀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 진짜. 정숙동무가 살아 돌아온 것만 같습니다. 코는 비슷하지 않습니다. 이랬다가 이 아우지 탄강에 갑니다. 몸 흔드는 건 우리 잡아갔거든요. 네네. 뭐 이렇게 수정주의 날라리고 자본주의 항세바람 홍주의 날라리 황색바람. 갖다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돈을 여기다 바치고 가겠으니까 북조선에 가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 쓰러져가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한 장씩 나눠줄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북한 1호 공훈 배우시죠. 주순영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아름다우십니다. 네. 사실 오늘 저희가 특별히 네. 부탁을 드린 것이 요새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이만갑에서 굉장히 그 뜨거운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때 그 뉴스를 전하는 의상을 그대로 입고 좀 와주십사 부탁을 드려서 오늘 이렇게 네. 고운 자태로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진짜 고우십니다. 예. 아유 정말 가분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네. 9년 전에 만났잖아요. 네, 저랑 네. 9개월 전에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들 이러면 방부제를 네네. 드시냐고 얘기를 하죠. 목사님도 더 젊으시셨습니다. 네. 아, 예. 뭐 두 분 이제 서로 주고받으실 거 다 받으셨으니까 저희 제작팀에서 특별히 준비한 화면을 보시죠. 오, 너무 우와. 아름다우시죠? 네. 와, 이게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공연하셨을 네, 때 네. 모습이라고 네. 들었어요.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아 이제는 10년이 됐습니다. 네. 10년 차가 되셨군요. 제가 9년 전에 만나 뵀으니까. 그러시네요, 진짜. 네. 고문 배우라는 호칭이 사실 좀 낯설기도 한데 고은 배우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네. 어떤 대접을 받는 곳인지. 제가 10년이 되도록 그 공훈 배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도 아직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우리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예. 그러니까 공훈 말 자체로 나라에 큰 공훈을 세웠다. 그래서 공훈 배우인데 제가 16살에 네. 당의 부름을 받고 평양에 올라가서 호위사령부라는 곳에서 바로 김정일의 엄마 생모 배역을 맡았는데 그 공연이 바로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세우는데 아주 큰 공이 그랬군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네. 국가 유공자 배우다. 그렇게 네, 되겠네요. 그죠? 네. 네. 그거보다 더 높죠. 더 네, 높다.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그 기준에서 특급 배우가 되는 기준하고는 많이 다른 거죠. 네, 정치랑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정치, 경제, 문화, 군사까지 그렇죠. 몽땅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예. 훈련 과정을 이렇게 걸쳐서 된 배우지요. 그렇죠. 그 배우로 활동하시면서 인기도 많이 누리셨고 네. 어떤 삶을 사셨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북한에서 이른바 연예인으로 사시는 거잖아요. 어떤가요? 궁금하시죠? 네네. 대한민국 이 탑스타 연예인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틀립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맡은 역할이 바로 김정일의 엄마 배역이었는데 네. 그 배역을 맡은 그때로부터는 네. 저희 개인 사생활이 없습니다. 분장을 했다든가 네. 그다음에 공연 준비를 다 마치고 나면 움직이는 네. 살아 움직이는 김정수 어머니입니다. 오. 그렇기 진짜요? 때문에 그때는 호위병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간다. 분장 다 한 상태에서 네네. 화장실에 갔다가 사고 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 네. 공연이. 네네. 그러니까 여자 경호원 4명이 딱 따라와서는 복도에 2명, 네네. 안쪽에 2명. 그러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 볼 때 소리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신격화 시켜놓고 신으로 김정숙 어머니를 만들어놨는데 아니 김정숙 어머니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를 이상하게 냈다 하면 그것도 완전히 큰일이거든요. 진짜? 네, 사상책이 걸리는 아, 진짜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네. 진짜. 아, 그럼 네. 배우가 연기하는 거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아니죠. 이미지를 우상화시켜 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김정숙 어머니가 그때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살아 움직이는 국모, 상징적인 국모로서의 그 예우를 하면서 개별적인 이런 생활은 없는 거죠. 야. 그렇게 네. 살아있는 국모 대접을 받고 네, 사회적 그렇습니다. 지위가 네. 있으신 분이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셨대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그죠. 저도 참 아이러니하고 돌이켜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내가 북한에 태어나게 됐고 북한에서 그런 김일성의 첫 부인 역할을 하게 됐고 또 나라가 김일성이 죽고 나라가 경제적인 이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수백만 명이 죽어갈 때 중국으로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옮겨 놓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근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만났다는 이유 때문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랬군요. 네, 그래서 뭐 배고파서 온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그 이렇게 뭐랄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이동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제가 속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 참 죄송합니다만 얼마 정도를 버셨는지 아니 그게 왜 보면 개런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시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셨는지. 사는 우리 수준 정도는 네. 한국에 와 보니까 우리가 장차관급 이상의 네.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와 어마어마한 거죠. 북한 내에서도. 그렇죠. 근데 저 한 가지 남한하고 우리가 탑스타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남한하고 틀리는 것이 여기는 자유로운 이 배우예요. 그렇죠. 우리는 통제된. 그렇죠. 그리고 어디 가서 우리가 얼굴 그 배역을 했다고 해서 어디 가서 얼굴 내밀고 뭐 어디 가서 무슨 내 개인적인 뭐 행사나 아니면 이런 걸 전혀. 아니 행사 같은 거 상상 못하죠. 그렇죠. 옥류관에 가서 예하면 우리 1호 배우들이 사택이 옥류관 앞에 있습니다. 사유로 문학 창작사라고. 네네. 예, 그때 있었는데 옥류관이 앞에 있으니까 옥류관 냉면 먹으러 갔다. 네. 그런데 김일성 배우나 김일성 부인 배우나 네. 혹시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좀 빨리 좀 먹고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얼굴을 팔았다. 네. 그래가지고 사상투쟁. 예, 그래서 자유를 우리는 전혀 없네요. 누리지 못했어요. 그렇네요. 그러나 배역을 음. 할 때 또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당중앙위원회 차관급 간부들이 타는 노르마 공급 대상이고 네네. 그리고 뭐 명절이 되면 생일이 되면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생신 어쨌든 그 생신 때마다 선물을 계속 받아요. 네. 근데 그 선물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네요. 그 죽은 사람들과 그렇죠. 똑같은 대우를. 똑같은 예우를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참 궁금해지는 건 네. 배우가 된 과정이 궁금해요. 그래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네. 배우가 되셨는지. 예쁘셔서? 아니요. 저는 그때 예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6살 때였습니다. 고등중학교 1년 졸업을 앞두고 중앙당 간부들이 새까만 승용차 타고 학교로 쫙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더니만 우리 학급 차례가 된 것 같아요. 선글라스 낀 남자 3명,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같이 쭉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3번째에 앉았어요. 일어나라고. 일어났는데 그때는 이런 선글라스 낀 사람들 새까만 승용차만 들어오면 무섭다. 부들부들 떨어요. 도대체 뭘까? 부들부들 떠는데 세워놓고 한참 보다가 그다음에는 나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교장실에 가니까 이제부터 저를 개별적으로 통제하고 생활을 관리를 해주라고. 네, 그래서 그때 여학생들이 이젠 졸업할 때면 남자 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친구가, 이성 그런 친구가. 모든 것을 차단시킨 거죠. 네, 그리고 어느 날 또 내려오더니만 그다음엔 군복을 입혀서 한경북도 도 군사동 원부란 데로 데려가더라고요. 네. 그런데 보니까 전국적으로 53명의 미인들이 선발됐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서 우리가 선발 기준에서 빼놓지 못할 게 가정 및 환경 토대. 네네. 그다음에 처녀들이기 때문에 산부인과 신체 검사에서 어머. 처녀 성이 파괴되면 무조건 불합격. 정말 한결 없는 그런 순수한 처녀들로 딱 3명이 뽑혔습니다. 오. 네, 그래서 3명을 인민무력부 군복을 입혀서 어디론가 데려가는데 가다 보니 자다가 침대에서 우리는 침대 차에다가 데워서 잠결에 막 김일성 장군의 노래 음악 소리, 철금 소리 같은 그 새벽 하늘을 새벽 공기를 은은한 그 음악으로 깨뜨리는 그런 음악 소리에 우리가 놀랐죠. 근데 그 음악 소리와 함께 방송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열차는 혁명의 수도 평양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열차는 혁명의 수도 평양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잠자다가 침대에서 이게 뭐야? 어디 가는지도 몰랐는데 평양으로 들어선답니다. 그다음에 우리 셋 다 이렇게 막 평양이다. 그리고 좋아서 막 지금 기쁨에 넘쳐서 지금 막 그리는데 인솔군관 동지가 그 우리 침대 맞은편에 눕고 제가 요 아래 하단에 눕고 상단에 2명이 눕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막 좋아서 뛰니까 조용하라. 그다음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어쨌든 평양이라는 것만 알았지요. 그런데 평양역에 내리니까 새카만 승용차가 우리 3명을 또 싣고 갑니다. 무슨 영화 보는 거 어딘지도 모릅니다. 지금 비밀이었죠. 어디로 동무들은 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베개빵 하나를 네. 이렇게 배낭에다가 군인 배낭이니까 거기 뭐 세면도구도 있고 있는데 베개빵 하나를 여가지고 그 한 끼를 먹으니까 새벽이 됐지요. 네. 내려서 어디론가 가는데 날이 밝고 나니까 천리마 동상이 딱 밑이더라고요. 바로 거기가 호위사령부 모래터라고 그때는 호위사령부라고 안 불렀습니다. 그게 비밀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래터. 얼마나 우리는 막 좋았는지 어린 진짜. 마음에 그 동경하던 곳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 평양 학생 축전으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평양에서 산다 하면 정말 우리는 우러러 봤어요. 그래요. 그런데 군복을 입고 내가 여기 들어왔고 평양도 그냥 평양이 아닌 조선혁명의 심장부, 조선혁명의 수도 심장부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설레 있는 이 마음은 어떻게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식사를 마치고 군복을 호위사령부 군복 군관복으로 바꿔 입힙니다. 그리고 또 3명을 데려갑니다. 근데 2명이 없어지고 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엄마 다 어디 갔을까 하는데 또 안내원이 있더라고요. 그 안내원 군관이 저보고 데려가더니만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온 장영 동지 앞으로 데려갑니다. 와주라들 떨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호위사령부 전문섭 사령관 동지였습니다. 저를 딱 보더니만 분장을 시켜놓으면 김정숙 동무와 꼭 가겠습니다. 그때 저는 김정숙이란 그 이름에 놀라가지고 네. 그냥 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몰랐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내한테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말이 끝나자 저는 교육을 받기 시작했죠.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 김일성 정치대학, 영화연극대학, 음악무용대학, 김일성 군사대학 아이고야. 교수진들이 저 한 명을 놓고 교육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5개 대학을 한꺼번에 마스터해 나가는 이 가정훈련 교육을 받기 시작을 했죠. 무슨 우리나라 오디션하고는 많이 다르군요. 아, 다르죠. 그리고 6개월이 됐습니다. 네. 6개월이 딱 됐는데 김일성 앞에서 공연을 하는데 선을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배우를 전국적으로 53명 중에서 1명을 뽑아왔는데 수령님께 보고 했는가 봅니다. 그랬더니만 그냥 뭐 이렇게 앉아서 식사나 하며 선을 보는 게 아니라 무대에 세워놓고 아무래도 내가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협주단 배우들이 음악무용 종합 공연이 진행되었고 저는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회를 보는 그 모든 것이 지금 뭐 오디션을 본다면 그렇죠, 오디션이고 그렇죠. 선을 보이는 보여지고 그런 있는 거죠. 정말 그 저 한참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군의관 동지가 와서 저한테다가 팔에다 주사 2대를 놔줍니다. 네. 그래서 뭐 군의관 동지 무슨 주사입니까? 심장 강심제 주사입니다. 왜? 수령님께서 입장하시면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심장이 멎을 수가 있습니다. 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설맞이 공연하거나 김일성 앞에서 공연한다 이러면 심장마비가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 진짜요? 예.
근데 제가 거의 신격화. 그렇죠. 네, 그 우상 얼마나 강하게 그렇게 교육이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는 예죠. 세상에. 진짜 알 수 있는 예. 하나님 현존 앞에 이 모든 인생이 떠오는 것처럼 이제 그것도 떨면서 그리고 약 심장에 한 봉지를 또 먹이고 이야. 그랬는데 이제는 약도 먹고 났는데 무대 바깥에서 막 만세 오. 시주학 때 음악 수령님께서 입장하시는구나. 그 다음에는 막 떨다가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 실수하면 나는 아우짓 한강 가지 않으면 막 죽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떨리는 마음 겨우 진정을 하고 은은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쫙 울리는 속에 무대 가운데 제가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두 발자국을 탁 나갔습니다. 근데 주석단 앞에 수령님의 모습이 쫙 늦게 들어오니까 눈물이 팍 돌고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조명이 본 적도 없는. 아니 보기 아팠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교육으로만 받아서 더 그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우상이 된 그런데 탁 앉아 있는데 막 태양처럼 환한 분이 모습이 딱 보니까 와드라드 떨리고 눈이 이게 완전히 색하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물이 고여서 어머나. 하지만 나는 해야 됩니다. 사회를 지금부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일용장이신 경리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모시고 진행하는 호위사령부 협조단의 음악무용 종합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외우고 계셔. 처음으로 합창 조선은 해와 별이 빛나는 나라 덜덜덜덜 떨면서도 제대로 다 한 거예요. 해와 별이 빛나는 나라. 옛날 생각나. 너 이분이 가서 하시면 아마 제대로. 아니 많이 흉내내면서 컸으니까. 네. 근데 진짜 이렇게 쫙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밀도 높은 그 정말 최면에 가까운 교육을 받았으면 심장약을 먹을 정도고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의 그렇죠. 이 뭔가를 느끼고 전혀 그랬을까. 앞이 안 보이고 오직 나는 수령님 앞에 내가 맡은 혁명 가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내가 사회를 보는 게 혁명 가업 수행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정말 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 둘도 없는 기회고 행운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제 이 말하자면 연예인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어디론가 중국으로 같이 떠나게 되셨다. 그때부터가 그러니까. 궁금해요. 그때부터 네. 궁금합니까? 네. 아직 좀 아, 있습니까? 궁금한 이야기 하나 또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럼 그것도 얘기해 그래서 주십시오. 공연이 끝났습니다. 1시간 반 공연이. 네네. 부관 동지가 달려와서 순영 동지 수령님께서 부르십니다. 부관 동지 따라서 간 거예요. 휴게실에. 근데 그때 당중앙위원회 간부 동지들, 예, 총리, 부총리급들 쫙 정무원 간부들, 그다음에 김정일도 그때 옆에 있고 덜덜덜덜 또 떨면서도 떨고, 가서 수령님 명령대로 왔습니다 하고 보고 올린 거죠. 근데 그때 동들 정숙 동무가 살아 돌아온 것만 같습니다. 동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감독 모두가 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심통합니다. 똑같다고. 거기서 누군가가 좀 톤은 비슷하지 않습니다. 이랬다가는 이 아우지 탄강에 갑니다. 수령님이 비슷하다면 다 비슷하다고 해야 되니까. 물색 없이 그때로부터 그건 다릅니다. 그래도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네. 그런 분위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합격이 됐잖아요. 김일성으로부터 직접 합격 받았고 김정일이가 조선 여성의 본보기가 되세요라는 친필 글을 써서 친필 희열을 선물로 받았죠. 와. 제 방에다가 햇빛이 잘 드는 데다가 수령님 초상화 밑에다가 조선 여성의 본보기가 돼서 딱 모셔놓고 아침이면 일어나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듯이 수령님 진짜. 그렇게 정말 지금 기도하고 이거하고 영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그림 보니까. 몇 살 때셨어요? 그때가 16살, 17살이 됐죠, 16, 이제는. 17. 네. 그리고 그때부터 1년 동안을 연습했습니다. 김정숙의 혁명 활동을 배경으로 하는 혁명, 즉 음악무용 대서사시국을 3시간 한 40분짜리를. 그래서 그때부터 연습해서 1년 만에 공연을 막이 올랐습니다. 네. 이 공연을 보고 제가 배우로 뽑혀서 올라갔던 그 시기가 김일성의 첫 여인은 김정숙이었잖아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김성애가 바로 김일성 옆에 있었으니까 네. 김성애 세력들이 김평일을 후계자로 내세우겠다고 막 치열한 이런 시기였습니다. 세력 다툼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때 항일 투사들이 김일성, 김정숙과 함께 항일 무장 투사들이 김성애가 뭘 한 게 있다고 김평일이가 후계자가 돼야 하나
김일성 수령님이 오늘날 이 땅에서 이렇게 건재해서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김정숙 동지가 항일 무장투쟁 시기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 보위하였고 일본 놈들이 총알이 날아올 때도 자신이 몸으로 막으면서 사령부를 보위하고 수령님을 목숨으로 지켰는데 그 김정숙 동지가 낳은 김정일이가 후계자가 돼야 한다. 그래서 김정숙을 배경으로 하는 그 작품이 세상에 탄생한 거죠. 그 그래서 그 작품을 캐스팅이 보고. 되신 그렇죠. 거예요. 네. 그 시대적 배경이 그렇죠. 다 네, 들어가 네, 있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이 끝나자 그 공연을 본 모든 관객들이 네. 김정일을 후계자로 추대해야 한다. 어허. 그래서 우리 호위사령부가 바로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세우는 그 작품을 하게 돼가지고 네네. 거기서 나라에 큰 공훈을 세웠다. 어머니 주인공 역할을 잘했으니까 그래서 공훈 배우가 됐고 네, 1호는 그랬군요. 뭐 공훈 배우를 1호로 먼저 받아서가 아니라 김일성이나 김일성 부인 배우 우리는 나라의 대통령을 1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호 공훈 배우라고 이런 수식어가 그때부터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야, 그 한마디인데도 그랬군요. 북한의 한 역사 그럼요. 네, 요 그렇죠. 네. 그대로 공부를 했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를 김정숙 어머니를 만들더라고요. 권총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할 때는 무장 강행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엔 권총 그다음엔 자동보총 저 총도 잘 쏴거든요. 김정숙 어머니가 원래 총을 잘 쐈다더라고요. 그러다 나니까 또 총훈련도 하고 이래서 어머니 작품이 끝나자 그때부터 김정일은 뭐 전개에 나섰고 저는 그때부터 수령님 모신 공연에서 사회자로 아하. 그다음엔 또 어머니 작품이 있으면 또 어머니 역할을 하고 또 외국인들이 평양에 와서 김일성을 4.5리 범 친선 축전 하면 또 찬양하고 이러면 김일성을 모시고 진행하는 그 당날 생신 당날에는 연회장에서 또 공연을 하면 제가 사회를 봅니다. 와, 네, 눈꽃 뗄 새 그래서- 없이 바쁘게 네. 그렇게 사셨을 텐데 그러면은 언제 이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가요? 네. 그 나름 평화롭던 그렇죠. 예. 그 평화롭던 어느 날 김일성이 표면적이지만. 죽었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김정일이가 이제는 정치를 시작했는데 자국계 나면 한 개 시군에서 50명, 60명, 100명씩 죽어가고 있던 아주 정말 북한 사회가 그처럼 열악한 정권이 예. 이제 바뀌어가니까. 그렇죠. 그때 당에서는 미국 놈들이 바다 해상을 몽땅 차단시켰다. 그래서 식량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인민들한테다가 선전을 쇠뇌를 시켰지요. 그러니까 식량을 자체로 해결하라. 그러니까 자체로 식량을 해결한다는 게 막 공장, 농장, 탈곡길 훔쳐가지고 중국에다 팔고 나라가 완전히 막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그때 당에서는 중국에 있는 투자자들이라도 평양으로 끌어와야 된다. 그러자면 바로 김일성 살아생전에 누구보다도 정치적 신임과 배려를 많이 받은 주순영 동무는 절대로 조국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결론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중국으로 출장 갔지만 다 망명을 해버렸습니다. 황장엽 동지도 역시 망명을 해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미 남편이 무역을 했기 때문에 무역이 중국 파트너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네. 3명 데려오면 영웅칭호로 준다. 북한으로 세 명을 데려오면 투자자를. 투자자를. 네. 어허. 그때는 진짜 당에다가 돈만 많이 바쳐도 영웅이 됐습니다. 저는 진짜 영웅이 되고 싶었거든요. 받을 네. 거 다 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영웅이 될 뜨거운 마음 부푼 꿈을 안고 그때 특별열차 침대를 타고 가다가 네. 함흥역전에서부터 저는 사람들이 죽은 시신을 보게 된 거죠. 나는 그때 정말 까무러치며 놀랐습니다. 무침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그리고 우리가 어린 시절 헐벗고 굶주린 남녘땅 어린이들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모습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걔네를 꽃제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조선 어린이들이 헐벗고 굶주린 애들을 보고는 거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회주의 나라에 거지가 있다면 안 되니까 그때 꽃제비라고 이름을 예쁘게 달아준 거죠. 세상에. 네, 그리고 저 두만강 연선까지 갔다가 그저 수백 명이 죽어서 매일 저녁 두만강 건너가다가 죽고 시신을 보고 까마귀들이 와서 눈을 파먹고 막 짐승들이 와서 살을 뜯어먹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나는 당에서 받은 임무를 무조건 넘쳐서 수행하자. 네. 2배, 3배 넘쳐 수행하자. 그리고 중국 세관 통관 시간에 대해서 세관 통과해서 저는 중국 파트너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가는 거죠. 네. 연변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면서
아니 북조선은 산꼭대기까지 벌거숭이산 민등산인데 중국은 산꼭대기까지 어쩌면 그렇게 부르싱싱 그렇게 무성할 수가 있습니까? 네. 어머나 이게 하늘은 하나인데 왜 다리 하나 사이를 두고 강 하나 사이를 두고 이렇게까지 차이 날까? 중국의 옥수수가 저희 키를 넘더라고요. 근데 북조선의 옥수수는 그때 막 땅에서 보일랑말랑하게 그렇게 안 됐습니다. 저는 그때 아 이거 왜 이럴까? 수령님 안 계시는 조국이 어쩌면 중국하고 이 경계선 하나를 두고도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바로 너무나도 이상하게 왜 이럴까 하면서 호텔에 도착을 했고 호텔에서 그날 식사를 하게 됐고 식사를 하는데 식당 사장님이 제가 배우였다는 것을 옆에 함께 온 우리 평양무역지도원 동지가 아마 우리 북조선 배우라고 이렇게 소개했던 것 같아요. 네.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노래를 불렀는데 돈을 주더라고요. 네. 왜 돈을 내줍니까? 우리는 돈은 자본주의 종파의 온상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본주의 항색바람. 네. 그래서 그 돈을 주니까 엄마 이거 돈 안 받겠습니다 하니까 이거 노래를 부르면 노력의 대가를 즉시 준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노래를 불렀는데 왜 노력의 대가라고 할까? 북조선에서는 노래 부르면 돈 안 주던 우리는 이렇게 노래 부르면 즉석에서 이렇게 주는 거 모릅니다. 저는 그때 자본주의라는 게 이렇구나 하는 걸 그때 조금이라도. 도착한 첫날에 그래서 노래를 한 5-6곡을 불렀습니다. 뭐 반갑습니다. 여성은 꽃이라네. 도시처녀 시집아 엿볶국이 심장에 남는 사람.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느라고 목이 좀 마르겠는데 자기네 테이블에 앉아가서 목 좀 축여라. 네. 그 테이블에 끌려가서 앉아서 이끌려서 가서 앉아 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네.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 수령님께서 돌아가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십니다. 이랬더니만 막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3일 만에 부활했다면 살았다는 겁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수령님은 3일 동안 눕혀놓고 7월 5일 날 죽었어요. 근데 7월 3일 동안 눕혀놓고 혹시 하늘에 내신 분이니까 벌떡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깨나지 못해서 3일 만에 7월 8일 날 부고가 선포됐거든요. 수령님은 깨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깨났을까? 그때 내가 막 지금 막 머리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다시 사장님이 또 노래 불러달라고 그래서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근데 그 테이블에 한 분이 나와서 저에게 성경책을 줬습니다. 그리고 10분 오늘 번 돈 10분째 일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 그래서 어디다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면서 하늘에다 어떻게 돈 드립니까? 그랬더니만 이분들이 교회당에 가서 드리면 된다고. 교회당이란 건 또 뭐입니까? 예배당을 모르는 거고. 네. 예배당이란 건 또 뭐입니까? 그랬더니만 이분이 지붕 꼭대기 십자가가 있는 집에 가서 드리면 된다고. 네. 그래서 제가 11조를 10분제를 그때 2,700유엔을 벌었더라고요. 그날에 첫날에. 네. 그래서 300유엔을 가져가서 그 이튿날에 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왔다고. 정말요? 더 준다니까. 다른 건 아니 모르겠는데. 너무 그래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 그래요? 순수하게. 그냥 가지고 가서 경비 아바이가 나오더라고요. 아바이 제가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바이가 무슨 소리 하는 거고 11조 하나님께 바치자고 왔다고 하니까 아바이가 막 웃으면서 이 헌금통에다 열라고 안 됩니다. 전 직접 드리면 더 준다 했습니다. 이랬더니 아바이가 막 웃더라고요. 이래서 저는 그때 11조를 하나님 나 인생 처음 노래 불러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바치면 더 주신대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어제 노래 불렀던 돈보다 한 배만 더 부풀려줬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돈 뚝 떨고 이거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오다가 누가 훔쳐갈 것 같아요. 경비 아바이가. 네. 그래서 뭐 아바이 돌아서라 해놓고 아바이 안 볼 때 이 구멍에다 입을 대고 하나님 저 아바이 손대기 전에 빨리 가져가십시오 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제가 11조를 3번을 바쳤습니다. 와. 3번을 그렇게 바쳤는데 첫날에는 2,700을 벌어서 한 배를 부풀려 달라 했을 때 4,800유엔을 벌은 거예요. 네. 와 이거 진짜구나. 한 배만 달라는 게 너무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임무 받은 게 3명의 투자자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모셔가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 중국 파트너들이 대우 호텔에다가 사람들을 회장단들을 7명 모집해 놨더라고요. 가서 만났죠. 만나니까 막 3명이 아니라 7명입니다. 막 이거 7명 다 가면 나는 이중 영칭을 받을 수 있겠다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놈들이 바다 해상을 몽땅 차단해서 지금 지원 물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핏줄 한 동족으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고만 있겠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네. 조국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조국은 여러분들의 애국자로 영웅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무 때건 평양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당에서 딱 임무 받은 대로 교육 받은 대로 딱 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엄마 너도나도 다 가겠답니다. 진짜요? 7명이 다 가겠답니다. 네네. 어머나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쉬운지 왜 다른 사람들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해 막 망명하고 이러는데 나 한마디에 다 가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때 평양 가는 서류들 수속하는 서류들을 가지고 갔거든요. 네.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식사를 나누고 이분들 회사 뭐 공장 이렇게 관광을 하고 네. 내일 다시 만납시다 하고 왔죠. 네네. 그럼 그날 저녁에 노래 불러서 4,800위엔 들었고 네. 더 바치고 싶더라고요. 가는 날까지 바치고 싶어서. 그래서 4,800이니까 500위엔을 봉투에다 딱 넣고 있던 시장 조사 나가면서 바쳤습니다. 아니 바치면서 하나님 나는 내일은 돌아갑니다. 이 돈 받으시고 미안하지만 10배, 100배, 1000배, 만배 너무 많이 불러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저 죽어가는 사람들, 쓰러져 가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한 장씩 나눠줄 수 있게 꼭 좀 이 돈 받으시고 10배, 100배, 1000배, 만배를 부풀려 주십시오. 너무 많이 부르니까 미안하니까 막 이랬다 빨리빨리 불러버리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불러서 그지만 꼭 주십시오. 부풀려 주십시오 하고 내가 울면서 그때 그렇게 눈물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 조사 마치고 시장 조사하면서 연변이 그렇게 잘 살 줄 몰랐거든요.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족들이 이 북조선에 와가지고 절구, 부르마 이런 거 막 실어 가더라고요. 엄마 중국이 연변이 못 사는구나. 근데 물질 천국, 음식 천국입니다. 뭐 언제부터 연변이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그랬더니만 저기 저 십자가가 씌워진 때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머나 이거다. 우리도 북조선에다 십자가 씌우면 잘 살게 되겠는데 왜 우리 그건 몰랐을까? 그동안 중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아니 어쩌면 십자가 씌우면 잘 살 수 있다는 건 몰랐을까? 내 혼자 알은 것처럼 뭐 지금 내 혼자 알았어요. 빨리 북조선에다 당에다가 보고 드리고 우린 십자가 드셔보자. 지금 제가 임무를 얼마나 많이 넘쳐 수행합니까? 네네. 그분들이 7명이서 돈을 모아서 5톤짜리 트럭에다가 지원물자리 가득 싣고 왔습니다. 그것도 또 우와. 가져가라더라고요. 나는 지금 저녁마다 노래 불러 돈이 불어나지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또 노래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아니 사람이 막 이 로비까지 꼴뚝 찼습니다.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 하고 그랬더니만 식당 사장님이 방송했답니다. 북조선 오리지널 이 배우가 마지막 공연을 한다. 호텔 손님들이 또 자기네 친구들한테다가 다른 호텔이 연변에 호텔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막 알려가지고 예비 우자 놓고도 막 지금 사람이 꽉 찬 거예요. 식사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이제는 마이크 잡주면서 식사는 호텔 방에다 운반 식사해주겠다. 와. 마이크 잡고 나갔습니다. 사람이 꽉 찼는데 완전 극장 같습니다. 네. 저는 무대 생활 했잖아요. 사람 많으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자꾸 돈 자꾸 주는 거는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한테 나는 기쁨을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통일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꿈과 같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반갑습니다로 저희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완전히 전문 엔지니어가 따라온 것처럼 반갑습니다. 여성은 꽃이라네 도시처녀 시집봐요 수성주의 날라리풍 자본주의 항색바람 이거 몸 흔드는 건 우리 다 그리고 보이고 잡아갔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지금 흔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 저는요 막 이렇게 수성주의 날라리풍 자본주의 항색바람 이렇게 쉽게 물들 줄 몰랐는데 막 흔들어지는 거예요. 수정주의 날라리 황색바람이요? 수성주의 날라리풍 자본주의 항색바람 이 흔드는 거 수정주의 날라리풍 자본주의 황색바람. 황색 황색. 환색이 아니라 황색바람. 야 기가 막힙니다. 춤 하나 추는 게 수정주의 날라리풍 자본주의 황색바람. 그래가지고 예. 또 꾼달 때마다 꽃다발을 주고 돈을 주고 하는데 한 사람이 눈물이 굴성해가지고 선생님 저는 실향민입니다. 통일이 되지 않아서 이제는 죽기 전에 고향 땅을 밟는 심정으로 백두산 관광을 했습니다. 이제는 혈육을 만나고 싶었는데 선생님을 보니까 혈육을 만난 것처럼 기쁩니다 하면 눈물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막 눈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무슨 청입니까? 이거 다 들어줘야 될 형편인 것 같아요. 막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도 가슴이 막 쓰린 거예요. 뭘 제가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때까지 북조선 노래를 신나게 불렀는데 그 목소리로 한국 노래 한 곡 좀 불러주십시오. 아이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문제가 된 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네. 그렇구만. 11조도 그게- 문제가 됐지만 그렇죠. 11조 뭐 지금 보니까 3번이나 갔어요. 테이블에 합석하고 예배당 가고 뭐 걸자면 다 걸릴 아. 것들인데 유독 하나 그 한국 노래. 한국 노래를 부르는 한국 노래. 그래서 어떤 우리, 노래예요? 우리 무역지도원 동지가 한 사람이 따라오면 그건 보위원이거든요. 다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조선족 안내원들이 이 사람한테다 얼마나 술을 먹여놨는지 얼굴이 새빨갛고 눈알이 명태눈처럼 다 이렇게 부여부여했더라고요. 풀어져가지고, 네. 아, 이 사람이 내가 아무 노래 불러도 모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식당 사장님이 이렇게 판을 벌려줬는데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네. 아, 이거 사장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뭔가는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한국 노래는 모르는데 남조선 노래는 압니다. 한국 노래가 남조선 노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장님도 이거 어떻게 뭔가 신세는 네. 갚고 싶고 해서 네. 혹시 그 음악 중에 단골손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까? 아, 있답니다. 아, 그러면 그 단골손님 음악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사장님을 위한 멘트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식당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식당에 영원한 단골 손님이 되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저미미 동무의 단골 손님을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실 땐 달건 네. 솔님, 안 오시면 남인데 네. 그 노래를. 그 노래를. 근데 저는 이 노래가 이렇게 막 난리가 번져질 줄 몰랐습니다. 네. 제가 오실 땐 단골 손님, 안 오실 땐 남인데 사람들이 으악 소리 지르는 거. 엄마 이거 노래 하지 말라는가 했는데 춤을 추는데 북조선 목소리, 북조선 여자가 지금 단골 손님을 부르는 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우리 북조선 무역지도원 눈치를 봤습니다. 보니까 뭐 그 사람은 제가 더 춤을 추더라고. 아, 저 사람 취해서 모르는구나. 어떡하면 그래서 그날에 저녁에 받은 돈이 36,000유엔입니다. 오. 그때 종업원들이 한 달 월급이 500유엔이었습니다. 네. 그날 저녁에 그 조선족 안내원들이 선생님은 돈덩어리입니다. 이 속도로 이 맵시로 돈 번다면 한 달이면 이 호텔을 인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돈이 들어오는 거 보고 됐습니다. 우리 좀 북조선은 개인 소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36장을 셉니다. 36,000유엔이니까 11조 바치고 싶어서 이거 만 단위를 달라 했는데 진짜 만 단위 주셨더라고요. 아, 내가 부탁드리는 대로 주시는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막 이거 3분, 10분 제를 또 바쳐야 되겠다. 그래 3,600엔을 봉투에다 넣고 하느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몰랐습니다. 하느님 정말 고맙습니다. 11조를 삼가드리옵니다. 삼가드려. 근데 제가 11조 숫자를 11알을 썼거든요. 11조를 삼가드리옵니다. 그때 안내원이 저보고 선생님 11조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씁니까? 아무렇게나 쓰면 뭐랍니까? 10분째 1만 정확히 받치면 되지 않습니까? 아, 그건 또 그렇다고. 내일은 오전에 아침에 북한으로 돌아가는데 11조를 안 바쳐도 되지 않겠는가? 맞다, 그렇다. 석장 5장일 때는 아깝지 않았어요. 두꺼우니까 조금 아까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내일 내가 북조선 노래 부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바쳐도 되겠구나 하고 봉투에다 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남자들은 다 자기네 방으로 가고 사랑이 뭐길래 대발이 아버지가 나오는 드라마를 지금 네. 남조선 드라마를 지금 난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예.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보는데 네. 11조를 바쳐라, 11조를 바쳐라, 11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드라마에서 나오는가 해가지고 귀 기울이기도 하고 아무리 거기서 나오는 것 같지 않아. 아, 호텔 라디오에서 11조 방송을 하는갑다. 오늘따라 왜 11조 방송을 할까 해가지고 텔레비전 볼륨을 딱 높여버렸습니다. 그 11조 방송 소리 안 들으려고. 네. 근데 볼륨과 함께 11조 방송도 같이 높아지더라고요. 이거 왜 이럴까? 진짜 그때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소리가 세더라고요. 언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식사를 다 마치고 우리 무역지도원이 화물차 운전하고 그리고 저는 승용차에 앉아서 출발을 했습니다. 한참 가다가 저쪽에 십자가집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승용차 안에서 또 11조를 바쳐라, 11조 바쳐라 이런 소리가 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나 너무 라디오가 11조 라디오가 왜 여기 승용차에서까지 나올까? 그러다가 교회가 가까워지니까 바치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바쳤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지금 북조선 가는 길입니다. 북조선에서는 노래 불러도 돈 안 줍니다. 근데 하나님 어제 내가 너무 염치 없이 만 단위까지 달라 했는데 진짜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돈을 여기다 바치고 가겠으니까 북조선에 가서 하나님 내 돈가방에 돈이 좀 마르지 않게 좀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 쓰러져가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한 장씩 나눠줄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봉투로 뚝 떨고 했는데 36장 두꺼우니까 떨어지는 소리가 탈수탁 하는 게 돈이 다 쏟아지는 것 같고 제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심장을 붙잡고 들이다 보니까 안 쏟아졌어요. 하나님, 다른 때보다 돈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손대기 전에 꼭 좀 먼저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왕왕 울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 세관에서 정치검사, 위생검사, 짐검사 다 이제 마치고 네. 우리 하물 그 트럭에 저 운전대 옆에 앉았지요. 네. 문을 닫자는 순간 누군가가 옷자락을 당겨서 내리다 보니까 네. 세관 종업원입니다. 네. 선생님, 뭐 전달할 거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적재함 뒤로 데려갑니다. 거기 가서 선생님, 내 말 잘 들으십시오. 지금 북조선 쪽에서 선생님을 체포하자고 체포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막 예수님이 나하고 성이 같은 거예요. 나 북조선에 가면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애들을 강야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먼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심장으로 체험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박수 한 번만 치면 안 돼요?